이 판결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기준을 변경하며 새로운 판단 틀을 제시한 사건이다. 사건의 출발점은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로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참고하여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시행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이를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판단의 출발점을 바꾸었다. 즉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곧바로 면허 외 의료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의 문제인 만큼 제형 법정주의에 맞게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본다. 둘째, 그 의료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에 우려가 있는지를 따진다. 셋째,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와 목적, 태양을 종합해 볼 때 그 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한 적용이나 응용과 무관함이 명백한지를 살핀다고 했다. 특히 무관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로 쉽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기준을 사건에 적용한 결과 대법원은 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한의사의 사용을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방사선 장치처럼 고위험 장비도 아니다. 또한 초음파는 침습성이 낮고 안전성이 높아 임산부와 태아에게도 널리 사용되는 의료기기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한의사는 복진 등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을 기본으로 하면서 초음파를 보조적으로 사용했고 치료 역시 침과 한약 등 한방치료로 이루어졌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초음파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하다고 명백히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다만 이 판결이 한의사에게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단용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위해성이 높거나 한의학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반대 의견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반대 의견은 우리 의료체계가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음파 진단은 해부학과 영상판독에 기초한 양의학적 진단 체계에 속한다고 보았다. 진단은 치료의 출발점이므로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면 오진과 치료 지연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커질 수 있고 허용이 필요하다면 이는 판례가 아니라 입법과 제도 정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하다. 대법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현실을 반영해 형사처벌의 문턱을 낮추기보다는 처벌 범위를 명확히 좁히는 방향을 택했다. 동시에 이 판결은 의료인의 역할 경계가 흐려질수록 진료의 목적과 과정, 기록과 설명이 법적 판단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이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둘러싼 논쟁을 허용이냐, 금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위험 목적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점을 제시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